요즘에 여행 다니면 어때요, 여러분? 요번에 제가 제주도 위를 상공을 갈 일이 있었는데 제주에 100만 인파가 몰렸다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보복 소비 같은 게 많이 터졌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을까요? 보복 소비 같은 걸 했을 때 어떤 종목이 좋아질까? 이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뭐랄까 이거 약간 상상력의 구간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제주도에 100만 인파가 몰렸어요. 와씨. 하루에 36,000명이 제주도를 찾는다. 평균적으로. 100만 인파라는 거는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이미 다 회복했죠. 그거보다 더 많이 간다는 건데 여러분 제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차가 없으면 이 돌아다니기 쉽지 않아요. 섬이 꽤 크죠, 생각보다. 여기서 여기 가는데 되게 가까울 것 같아도 이게 몇 시간 걸리거든요. 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게 섬이니까 내 차가 없잖아. 내 차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100만 인파가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펼쳐지죠.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한 달 새 5배가 올랐다. 가보신 분 있습니까? 차 하나 빌리는데 불과 한두 달 전에는 2만원에 3만원이었는데 이제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가격이 됐다는 거죠. 차 하나 빌리는데. 숙박하는 거 말고.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엄청나게 올랐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하루에 36,000명이 제주도를 찾으니까 36,000대 4분의 1이라고 쳐도 거의 10,000대 가까이 이제 수요가 생기니까 제주 렌터카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코로나 시대잖아요. 렌터카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 때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당연히 코로나 타격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금방 회복을 합니다. 왜? 대중교통을 잘 안 타. 나이 있는 분들이 특히 코로나 걸릴까봐 자차 이용을 많이 해요. 게다가 요즘에 물어보면은 차를 살래 말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민을 해. 전기차 곧 나온다며. 근데 차가 뭐 100만원짜리가 아니잖아. 5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를 지금 사면은 야 전기차가 나왔을 때 내 차는 이제 좀 쓸모가 없어지나 이런 갈등을 해요. 근데 전기차를 살려 그러니 아직 충전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베타 버전 사는 것 같고 이래서 양쪽에서 고민을 하다가 렌터카를 사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렌터카 시대가 100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렌터카 규모가 매년 16%씩 성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렌터카는 약간 특징이 있었는데 여행용 단기 렌터카는 잘 없고 대부분 일상 장기로 빌립니다.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용으로 단기 뭐 일주일 빌리고 하루 빌리고 이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 렌터카는 그냥 일상으로 쓰죠. 장기로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법인들이 특히 장기를 대여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죠. 여행용 단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많이 영향을 받는데 자 그래서 렌터카 시장이 그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찾아봐야죠. 저도 찾아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렌터카 시장 1위 업체는 어디냐? 롯데 렌터카입니다. 롯데 렌터카 그러면 굉장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옛날에 금호 렌터카 그러면 조금 아시죠? 샀기 때문에 롯데 렌터카가 됐는데 롯데 렌터를 치면은 없어요. 왜?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죠? 상장을 올해 합니다. 자 몸값 2조를 받을 수 있느냐로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러는데 2위가 시총이 5천억이에요. 그래서 만약 2조로 가면은 정말 뭐 높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1위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건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2위 렌터카 기업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생각보다. 그럼 코로나가 와서 렌터카가 좀 괜찮았구나. 2위 렌터카가 SK 렌터카인데 또 SK 렌터카 그러면 형님들이 모를까봐 여기는 그 옛날에 AJ 렌터카 기억나시는 분 있죠? 옛날에 주식 좀 하시는 분은 AJ 렌터카를 쟤네가 사서 만든 기업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돼서 렌터카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고 본격적으로 투자할 곳이 없는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고개를 돌려봐야죠. 어디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당연하겠지만 미국은 여행을 위한 비용이 많아요. 렌터카 비용이 제주도하고 똑같죠. 제주도로 보는 거하고 똑같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하루에 1,000불. 하루에 1,000불이면 얼마야? 110만원? 차를 사겠다. 어떻게 하루에 1,000불이 되지? 하루에 1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뭐지? 차값이 그렇게 비싼가? 렌터카 비용이 뭐 급증하고 있다. 자 그럼 미국에서 렌터카하는 업체는 1위가 어디였냐면 허츠입니다. 들어보신 분 있죠? 미국 가신 분들이 이거 많이 사용해왔을 거예요. 거의 100년 된 회사고 미국의 렌터카 점유율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코로나 때 망해요. 파산 신청을 했어요. 파산 신청을 해서 작년에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거의 마이너스 90% 가까이 찍었는데 한 방은 날아갔는데 웃긴 거는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 여러분들은 파산 신청한 기업이 자기들 주식 판다고 돈 달라는 거잖아요. 주식 신주 발행한 다음에 유상증자 돈을 달라. 이거 하실 겁니까? 파산 신청했어요. 근데 증자를 한대. 우리나라 같으면은 야 이거 대도 않는 소리인데 파산 신청을 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니까 돈이 몰린다. 야 그 회사 망했는데? 단타 투자자들이 작년 얘기입니다. 투기적 광란의 희망을 걸고 유상증자에 나섰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망한 회사인데 왜 그거를 유상증자에 들어가냐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라면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세요. 허츠가 이런 기업이었거든요. 높을 땐 주가가 100불이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안 좋은 악재로 20불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애들이 무리한 차입하고 돈 많이 빌리고 빚도 많았어요. 조단위 빚이 있고 내가 가게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20불에 왔어. 그래도 렌터카 1위야. 미국에서 100년 된 기업이 압도적인 렌터카 1위여서 20불에 버티고 있다가 코로나로 빵 터지면서 마이너스 90%를 찍었어요. 여기입니다.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어. 자, 여기서 이 기업이 부활한다에 베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마이너스 90%에 마이너스 90%. 미국 랭킹 1위입니다. 세계에서도 렌터카 하면은 1, 2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100년 된 기업 마이너스 90% 빵! 코로나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 야 코로나가 지나면 살아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마치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뭐야 카니발 옛날에 뭐냐 갑자기 유람선이 아니죠. 카니발 같은 기업이 빵 망하니까 빵 망하면서 마이너스 90% 찍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1위잖아요. 업계 1위 크루즈. 그래 말하면 유람선이 왜 나오냐. 크루즈 업계 1위였던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90% 찍었어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똑같은 거죠. 렌터카 1위 하던 기업이 마이너스 90%를 찍었어. 파산할지 안 할지 휘청이는데 돈만 주면 형들 나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2달러 뭐 이런 가격에 20달러 하던 게 마이너스 90%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자, 여기서 수많은 미국 야수 형님들이 아메리칸 비스트들이 엄청나게 뛰어들어왔어요. 오죽하면 신문기사가 그때 이렇게 났어요. 미국 개미가 최애하는 허츠 무모한 유상증자 도전하다. 무모하다. 파산했는데 그것에 돈을 넣는 거 아니야. 투기성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성이 없다. 그때 당시 진짜 그랬어요. 모건스탠리에서 이런 레포트도 났어. 이거 0달러짜리야. 상장 폐지라니까 얘들아. 유동성도 없어.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알아? 지금 니들이 2달러 싸다고 20달러에서 2달러 된 거 싸다고 들어가는데 0달러가 될 거다. 실제로 모건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가는 그 아메리칸 비스트들 문제가 있다. 이게 0달러짜리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뭐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빨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백신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제주도에 100만 인파가 몰립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엄청나게 여행을 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여행을 하려니까 차가 필요해요. 요즘 차량용 반도체 잘 없죠? 차 사기도 쉽지 않아요. 몇 달 걸려요. 그러다가 차를 살려니까 전기차인지 가솔린차인지 헷갈려요. 하지만 집에 있기 싫어요. 차를 빌려야겠어요. 우리 모건 스탠리는 예상을 못했겠지만 불과 1년 만에 저 상황이 오면서 망하지 않았던, 지금 그 회사 파산 신청했으니까 망하지 않았던 미국 렌터카 2위 업체가 어비스라는 업체인데 주가가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업들을 쳐다보니까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뭐 20달러 하던 게 여기서 얼마예요? 거의 100달러 왔죠?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최호황기입니다. 최호황기. 이 어비스라는 기업 역사상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지금 다시 오지 않을 호황이 저 파산한 다음에 불과 1년 뒤에 온 건데 우리 아메리칸 비스트 형들은 1년 뒤로 알았는지 몰라도 저기에 베팅을 했고 우리 모건 스탠리는 0달러짜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불과 1년 뒤를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죠.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허츠는 지금은 뜨거운 기업 인수전이 펼쳐졌죠. 야, 이거 어비스를 봤잖아. 2등 그래프거든요. 1등은 지금 살아만 나면은 아직 살아난 건 아닌데 지금 뭐 기업 가치를 이제는 뭐 2달러는 안 된다. 지금 장난치냐. 게다가 지금 요즘에 그런 상황이니까 그 빚을 내가 갚아줄게. 너희들 부채 때문에 망했잖아. 부채를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인수를 해줘라. 펀딩 패키지 오퍼를 제안했다 그러는데 돈 많은 어떤 FI들이 이제 너도 나도 여기다가 돈을 넣고 인수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투자자사에서 펀딩 1년 만에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1년 만에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제 반대로 초호황기로 들어오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 아직도 저거 논의 중인데 만약에 얼마에 팔릴지에 따라 달리는데 뭐 이렇게 많이는 안 올랐죠. 많이라 안 올랐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2불짜리가 6불이 됐습니다. 이게 원 가격이 20불이죠. 일단 3배 올랐지만 원 가격이 20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 꿈틀꿈틀 하는 거죠. 정말 얘네들이 얼마에 살지가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굉장히 안 좋아요. 빚이 많고 지금도 조단위 빚이 있고 제대로 된 그런 영업망들이 다 망가지긴 했지만 어쨌건 과거의 1위가 살아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 유상증자 받았던 사람들은 3배가 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 펼쳐졌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차 수요가 증가한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 근데 차가 없어요. 전기차를 살지 저걸 살지 모르니까 대기 수요 여행 수요 하니까 렌터카 시장이 좋아지겠구나 해서 뛰어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렌터카만 좋은 게 아니죠. 저렇게 렌터카가 잘 돌아가면은 자동차도 굉장히 좋을 테고 예를 들면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타이어는 타이어도 넘었죠. 타이어도 옛날 2020년을 넘어서 쭉쭉 올라가고 있고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한국 타이어도 주가가 2020년에 비해서 얼마입니까? 거의 50% 이상 올랐죠.
역대 고점을 향해서 뭐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죠. 차가 없거나 차를 사야 되는데 1번은 렌터카, 차를 빌리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렌터카 문화보다는 다른 문화가 있죠. 어떤 문화가 있어요? 중고차. 믿기지 않겠지만 중고차 판매 대수가 신차 판매 대수보다 많습니다. 대수로만 치면 시장이 다 커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짠가? 신차가 우리나라에 178만 대가 팔리는데 중고차가 200만 대가 넘는데 미국은 2배 차이에요. 차 대수로만 치면은 중고차 시장이 훨씬 큰 시장이죠. 근데 아까 전에 렌터카하고 똑같이 그럼 중고차 시장도 엄청나게 달리겠구나. 이게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입니다. 저 마음 급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여행은 꼭 가고 싶은데 차가 없고 뭐 이런 그 절박함. 제주도 렌터카하고 똑같죠? 가격 지수가. 이게 뭐야? 이제 가격이 올라왔네 중고차가. 야, 이 정도면은 야, 신차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겠는데? 여행도 가고 싶고 차가 필요하고 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니까 그럼 신차를 사면 되지 않냐? 저렇게 될 바에 신차가 요즘에 주문하면 잘 안 나와요. 오래 걸려요. 현대차도 미국에서 주문하면 몇 달 걸린대. 왜냐? 반도체 없다며. 우리나라 현대차 1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 났거든요. 지금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해요. 현대차가. 왜? 차가 인기가 없어서? 아니죠. 재고가 없어서. 못 만들어서. 반도체가 부족해서. 현대차가 지금 뭐 몇 달이 밀렸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재고가 없어서 미국에서 차를 못 팔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차를 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필요하고 여행은 가고 싶고 뭐 등등등등 많은 이유로 중고차 가격 지수가 하늘을 뚫는 거죠. 그 중고차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오른다? 그럼 또 봐야겠죠? 뭘 봐요? 아, 그럼 중고차 기업. 얘네도 대박 났겠구나. 1위가 카맥스라는 회사입니다. 훌륭하죠. 훌륭하죠. 아, 진짜 코로나 때 50 했던 게 지금 한 130불까지 이렇게 중고차 기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고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하죠.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한 7, 8년 된 회사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팔겠다. 카바나라는 회사인데 여기 회사는 방금 전에 중고차 가격을 봤듯이 이게 뭐 한 몇십 불 하던 게 300불을 찍었죠. 30불 하던 게 300불을 찍었으니까 여기가 10배입니다. 디지털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인데 10배를 찍고 옆으로 빠지는 이제 좀 기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였고 카바나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야, 너희들 10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배를 할 수 있어? 뭐라고 주장하냐? 생각해봐라. 아까 뭐라고? 미국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보다 대수로는 2배 이상 크다. 게다가 중고차 시장은 소상공인들의 고만고만한 경쟁이야.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은 중고차 딜러를 소상공인들 이렇게 조금 몇 명 있는 거를 별로 신뢰도가 높지 않다. 한마디로 그런 시장에서는 내가 들어가면은 디지털 전환을 하면 나는 중고차 시장의 파괴적 혁신자다. 내가 짱 먹을 수 있다. 미국도 그런가? 미국에서 중고차 딜러를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다. 91%는 잘 못 믿겠다는 거죠? 제가 차를 갖고 왔는데 저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잖아. 일반인들은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실력자 아니면은 그 뭐 밑에 열어보고 뭐 본넷 열어봐도 뭐 아나? 저게 엔진입니까? 뭘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물에 들어갔다 나온 차인지 뭐 사고가 난 차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뭐 유튜브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해주는 영상은 많은데 뭐 그래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굉장히 믿기 힘들고 무려 91%가 신뢰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은 나는 대박 나겠구나 라고 온라인 중고차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때 실제로 이번에 중고차 가격 폭등과 함께 10배의 상승을 했어요. 디지털 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네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저 카바나란 데가 아이디어를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일단 자동차를 내가 들어가서 찍으면요.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한번 가서 찍어봤는데 찍으면은 이런 종류의 차가 몇 대 있는지 재고가 어디 있는지 표시가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서울 근처에 있으면 오니까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땅 이마하잖아. 나는 LA에 사는데 그 차가 뭐 뉴욕에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와야 되니까. 미국을 횡단해서 올 수는 없으니까 미국 서부 한번 횡단하려면 난리 나니까 오다가 진짜 중고차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게 10,000km밖에 안 뛴 차다. 근데 오다가 그만큼 뛰죠. 이거 갖고 오면은 야 10,000km짜리 차면은 미국 이거 횡단하려면 이거 수천 킬로를 뛰니까 재고 위치 표시가 중요한데 저 사이트에 가면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차가 어디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걸 해줍니다. 들어가면은 가격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얼마인지 여기다가 37,900불이라고 써놓고 실제 가면은 고객님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하고 45,000짜리 사인하라고 안 하죠.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런 소리 잘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니까. 여기서 갑자기 팝업이 삐빙 뜨면서 고객님 품절입니다. 대시대 뭐 45,000달러가 있으니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의 수리 정비 사실상 카바나가 하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보증된 물건, 물론 이게 최저가는 아니라 그래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일반 최저가 물품보다 마진은 붙었지만은 안심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중고차는 사실 그게 중요하니까. 이게 물에 뭐 들어갔다든지 사고 났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차가 아니라는 어떤 안심을 주는 대신에 자기들 마진을 붙였고 또 보증 기간도 있다 그래요. 뭐 100일 정도 있다 그러는 것 같던데.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미국 기준으로 여러분들 집 앞으로 배송하고 7일 이내에는 배송료를 제외하고 모두 반품을 할 수 있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몰아보고 아니면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배달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 앞에 한번 타보고 아니면은 탁송료 내고 돌려주면 되는. 자, 그래갖고 저게 이제 10배 미국에서 대박이 났는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기존 중고차 시장은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정보의 불투명성이 마진의 원천입니다. 저 차가 무슨 차인지를 잘 모르는 걸 활용해서 마진을 내요. 근데 새로운 도전자, 어떤 디지털 전환을 하면 저런 카바나가 되면은 반대로 나는 투명하다. 나는 투명하니까 그 가치를 내라. 그게 마진의 원천이 돼. 1번과 2번이 싸우니까 1번 시장이 날아가죠. 불투명성이 마진의 원천이었던 시장이 투명성이 원천이었던 시장과 부딪히면은 사람들이 1번에 갈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디지털 시대인데 다 2번으로 쏠리죠. 그래서 저렇게 쏠리고 아직 덜 쏠렸다 그래도 당연히 보면 2번의 시장이 압도적일 걸로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걸로 쏠리니까 무려 10배가 오릅니다. 아직은 매출액이 여기를 못 따라갔을 것 같은데 여기도 뭐 PER 계산하고 그러면 수백 배 나올 텐데 야 이게 시장의 지배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10배가 되는 거고 사실은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레몬 마켓? 경제 용어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레몬이 굉장히 그 맛있는 그런 거긴 한데 미국에서는 레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좀 시고 좀 맛없고 뭐 좀 제대로 안 된 뭐 이런 걸 레몬이라고 생각해. 좀 시고 떨고 뭐 이런 거. 근데 미국의 레몬 마켓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등장한 단어냐면 똑같죠? 미국인들도 우리나라가 똑같은데 미국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하도 대도 않는 물건만 나오니까 가서 보면은 시원찮은 물건만 나온다 이거지. 미국인들이 중고차 시장을 보면서 레몬 마켓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좋은 물건은 안 나오고 정말 좋은 물건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 아는 사람 주거나 뭐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아 고객님 이거 괜찮아요 하고 이거 갖고 오면은 시덥지 않은 것만 갖고 온다는 건데 레몬 같은 것만 갖고 오는 거야. 레몬 같은 것만. 좀 맛있는 귤 같은 거나 뭐 사과 배 같은 거 갖고 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만 나오니까 시고 맛없는 물건만 나오는 시장을 이거 중고 자동차 시장 같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레몬 마켓 경제 용어가 생겼어요. 오죽 많이 쓰였으면 이게 진짜 용어입니다. 사전에 있는 용어인데 레몬 마켓 같은 시장에서 이게 디지털의 시대가 되면은 오히려 투명한 자신이 보증하는 자신이 가치를 얹었을 때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는 요런 게 이제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규제가 문제죠. 언제나 들어갈 수 있냐. 아까 여쭤보면 얘기했는데 한국도 좀 해주세요. 한국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렌터카 시장이 커진 것처럼 중고차 거래 시장이 미쳤죠. 250만 대가 넘었어요. 중고차 시장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똑같죠. 미국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안 되죠. 이런저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규제는 얘기하면 혼나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중고차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진출이 규제가 됩니다. 그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라도 또 저런 카바나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조금 더 중고차에 좀 접근하기 쉬운 그런 시장이 됐으면 조금 더 투명한 굳이 중고차 시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장이라도 불투명한 시장이 투명하게 돼서 오히려 그 가치를 지불하는 시장이 됐으면 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대기업이 진출 한 해 만에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